50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투자했습니다. 딱 10년이 지나 60세가 됐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바로 그날 시장이 폭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12월 24일에 60세가 된 사람, 2020년 3월 20일에 60세가 된 사람, 2022년 12월 28일에 60세가 된 사람, 세 사람 모두 50세부터 10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투자했습니다. 총원금은 똑같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먼저 2018년 하락장을 보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QLD에 매달 100만원씩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 여름까지 이 사람의 계좌는 약 8억 2,925만원까지 커졌습니다. 50세에 시작한 투자로 10년도 되지 않아 8억 원이 넘는 계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분기 나스닥이 급락했습니다. 60세가 된 2018년 12월 24일 계좌는 약 4억 8,057만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원금 1억 2천만원보다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전의 계좌와 비교하면 약 42%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8억 원을 예상하고 퇴직했는데 막상 돈을 꺼내려는 날에는 4억 원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전량 매도했다면 4억 8천만 원으로 투자가 끝납니다. 반대로 급하게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다면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2019년 4월 말에는 이전 최고 금액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회복에 걸린 시간은 약 4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폭락장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9일 QLD 계좌는 약 8억 23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공포가 시장을 덮친 2020년 3월 20일에는 약 3억 9,066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한 달 만에 계좌의 약 51%가 사라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TQQQ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더 극단적입니다. 폭락 직전 계좌는 약 18억 5,67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20일에는 약 5억 5,91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큰 수익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기억하는 숫자는 5억 원이 아닙니다. 한 달 전까지 보았던 18억 원입니다. 계좌에서는 약 70%가 사라졌습니다. 60세가 된 날 집을 사야 했거나 퇴직금과 함께 전량 인출할 계획이었다면 가장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팔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량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QLD는 2020년 7월 초, TQQQ는 7월 중순에 이전 계좌 최고 금액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폭락은 매우 컸지만 회복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락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2022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1년 11월 QLD 계좌는 약 8억 5,601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TQQQ 계좌는 약 18억 2,52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내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돈으로 생활하면 된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기술주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QLD 계좌는 약 3억 1,90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약 63% 하락입니다. TQQQ 계좌는 약 3억 3,983만 원이 됐습니다. 최고점 대비 약 81%가 사라졌습니다. 18억 원을 모았던 사람이 60세가 되는 날 확인한 계좌는 3억 원대였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는데도 은퇴 시점 하나 때문에 체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QLD는 이전 계좌 최고 금액을 회복하는 데 2024년 5월까지 걸렸습니다. TQQQ는 2024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전량 매도했다면 이 회복은 투자자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최악의 시점에도 원금 1억 2천만 원보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투자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0세가 되는 날 반드시 팔아야 하는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은퇴 투자에서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수익률을 경험해도 은퇴 초기에 폭락이 발생하고 그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 회복에 참여할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을 하면서 계속 매수하는 사람에게 하락장은 매입 가격을 낮추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은퇴자에게 하락장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락장인데 50세 투자자와 60세 은퇴자에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2년 QLD 사례를 이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계좌는 약 3억 1,905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생활비가 있어 QLD를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4년 말 계좌는 약 10억 3,238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어 매달 200만 원씩 QLD를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년 동안 꺼낸 생활비는 총 4,800만 원입니다. 2024년 말 남은 계좌는 약 9억 5,844만 원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약 7,39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사용한 생활비는 4,800만 원인데 계좌 차이는 그보다 약 2,595만 원 더 큽니다. 하락장에서 팔아버린 주식이 이후 상승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퇴 직전 폭락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계좌가 하락한 것만으로 손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가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계속 팔면 이후 시장이 회복해도 보유 수량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세부터 QLD와 TQQQ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를 60세의 계좌 금액 하나로 정하면 안 됩니다. 5억 원이나 10억 원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60세가 되는 해에 계좌가 50% 하락해도 퇴직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목표 금액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을 만든 날 바로 전량 매도하는 계획이 아니라 계좌가 3억 원으로 줄어도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TQQQ 비중이 저절로 커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TQQQ가 크게 상승하면 처음 20%였던 비중이 30%나 40%로 커질 수 있습니다. 50세 초반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변동성이 58세에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바로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을 QLD나 현금성 자산에 더 배정하면서 TQQQ 비중을 천천히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은퇴 직전에 사용할 돈은 투자 계좌와 분리해야 합니다. 퇴직 후 계좌에서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치는 2,400만 원입니다. 2년치는 4,800만 원입니다. 최소 1년치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면 2년 정도에 필요한 인출금을 미리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두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QLD와 TQQQ를 낮은 가격에 팔지 않기 위한 생활비입니다. 넷째, 60세에 전량 매도한다는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라면 계좌 전체를 한 번에 현금으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금액만 꺼내고 나머지는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 연간 인출금이 계좌에 지나치게 큰 비율이 되면 하락장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계좌가 3억 원인데 매년 3천만 원을 꺼내면 연간 10%입니다. 이 정도 인출률은 큰 하락장이 오면 계좌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는 목표 계좌 금액뿐 아니라 연간 필요한 생활비가 계좌의 몇 %인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계산을 정리하겠습니다. 50세부터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한 총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2018년 하락장에 60세가 됐다면 QLD 계좌는 약 4억 8,057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저점에 60세가 됐다면 QLD는 약 3억 9,066만 원, TQQQ는 약 5억 5,911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 60세가 됐다면 QLD는 약 3억 1,905만 원, TQQQ는 약 3억 3,98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점과 비교하면 계좌는 42%, 51%, 63%, TQQQ는 최대 81%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60세가 되는 날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50대 투자의 핵심은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하는 해에 폭락장이 와도 QLD와 TQQQ를 강제로 팔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60세가 되는 날 계좌가 50% 하락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비를 위해 바로 매도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 현금을 따로 준비하실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